완전선이 오늘 조정을 받기는 했습니다. 근데 오늘 조정받은 거는 그냥 단순 시장이 어려우니까 차익 실현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기업이 안 좋아서 빠졌다라기보다는 기업성에 대한 영향이라기보다는 그냥 수급에 대한 시장에 대한 그런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대건이 좀 어떻게 되는지가 모르겠네 이게. 한 테마인 것 같기도 하고. 없네요. 이 기사들만 보고 자, 오늘 일단 수급이 외국인들 좀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6월 3일 때부터 수급이 좀 안 좋았어요. 수급이 안 좋았고 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금액이 좀 수량이 좀 컸어요. 매도 금액이. 그리고 오늘도 매도하는 물량들이 좀 나왔는데 2,300원 부근 정고점이잖아요. 정고점. 근데 거래량들이 돌파가 동반이 되면서 뚫어줬어야 됐는데 살짝 거래량들이 좀 미미하게 동반이 됐습니다. 많이 동반이 되진 않았어요. 여기 보면. 이전에 이때 보면 이 차트적인 부분들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전에 거래량들이 동반이 됐죠. 거래량들이 동반이 됐고 채팅 때문에 자 이렇게 볼게요. 거래량들이 동반이 됐고 이때 거래량들이 동반되면서 뚫었어요. 이때 여기 거래량들이 동반이 되면서 추세를 뚫었고 거래량들이 동반되면서 이 추세를 이 변고점을 뚫었고 여기에는 거래량이 동반이 안 됐습니다. 이 거래량이 물론 이제 차트상으로 봤을 때 설명을 드리는 것들이니까 매수 매도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되면서 돌파를 해줬어야 됐는데 외국인들이 이 기간 9월 3일부터는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했죠. 매도를 하고 이날은 거의 뭐 보합권이었잖아요. 6월 3일부터 이날부터 매도세로 전환이 됐어요. 근데 이게 주가가 아래에서 지지구간들이 이탈을 했냐 이거죠.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서 전고점에서 차익 실현. 그러니까 결국에 이 구간에서 물량을 소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장기 편선들도 살짝 꼬그라지고 있는 상태고 21선도 좀 꺾였습니다. 꺾였고 61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는 61선이 올라오고 장기 편선을 맞고 이런 식으로 이거는 보면 21선이 61선을 닫고 이렇게 반등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당분간은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구나 이렇게 보는 것들도 현명한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평균 단가가 높냐? 평균 단가가 낮냐? 이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평균 단가가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비중을 조금 축소를 시키셔도 상관은 없다. 평균 단가가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근데 낮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뭐 2,000원 이하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조정이 나와도 버티실 수는 있으니까 평균 단가에 대한 전략이 좀 달라질 수 있다. 이건 이전에 제가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죠.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결국에는 이번에 시장도 안 좋은 상황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들이기도 하니까 아마 시장이 제가 봤을 때는 10일까지는 계속 바닥을 길 것 같거든요. 10일까지는. 그래서 10일까지 그 이후에 주가가 좀 반등이 나오는 것들이 아마도 여기 좀 지켜주느냐. 10일까지는 바닥을 좀 확인을 하는 그런 저점을 체크를 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시장에 대한 영향들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일단 평균 단가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뭐 여기서 2,000원 부근들 2,000원, 2,100원 이 구간에서 좀 지지를 받는지 노심초사하시면서 시장이 좀 좋기를 바라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2,000원 이하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60일선이 올라올 때까지 조금 기다리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차트상으로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장기 편선들 이 주가가 장기 편선들을 이탈한다던가 60일선을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2,000원 이하이신 분들도 비중을 내가 10종목 불타기도 이건 좀 불타기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낮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실은 볼 필요가 없겠죠. 손실을 안 보기 위해서는 비중을 좀 축소시켰다가 좀 하단에서 떨어지면은 1,800원 구간에서 보면서도 평균 단가 2,000원에서 1,800원 사이이신 분들 평균 단가를 더 낮추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여기를 염두를 해두고 평균 단가를 낮춰볼까라는 것들도 만약에 주가가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 이 구간에서 2,000원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뭐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차트상에서는 뭐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 업황 같은 거는 나쁘진 않거든요. 업황은 나쁘진 않습니다. 에너지 뜨자 헐헐 나는 전선업계 송배전망 투자 확대 기대감 솔솔. 자, 세계 각국에서 신재생 에너지 주목 전선업계도 덩달아서 관심을 받고 있다. 송배전망 투자 핵심 인프라를 투자를 한다. 사실 지금 미국에서의 수주가 굉장히 좀 많은 상황들이잖아요. 미국의 수주가 높은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서는 미국의 인프라 투자가 되면서 수주를 받던 것들 이런 것들이 높은 상황들인데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수주가 아무리 많아도 얘가 체력이 안 되면 그러니까 생산해서 납품할 수 있는 캐파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풀 가동을 시킨다라고 해도 그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되는 모습들이 장기적으로 계속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전에 풀 생산을 한다라고 해서 영업이익이 매 분기 200억이 최대다. 풀 생산을 해가지고 200억이 나오는 게 최대다라고 하면은 풀 생산 한다라고 하면은 200억. 물론 이렇게 나오면 좋겠지만 이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2023년도, 2024년도 같은 경우에서는 얘네들이 생산 범위를 늘려가지고 캐파를 계속 수주를 받는 것들을 빨리빨리 소화하면서 수주를 더 받아서 빨리 이거를 수혜를 받아야 되겠죠. 시장이 성장을 하는데 이걸 오롯이 실적 반영을 못하는
못하는 기업들도 있어요. 이거는 뭐 기업들 개별적인 능력이긴 하지만 캐파가 증설하는 것들이 좀 중요하다. 거점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 앞으로 대한전선이 나가야 되는 방향들은 글로벌 국가들의 거점을 늘려야 되는 그게 좀 중요하다라고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슬슬 소식들이 나와줄 것 같긴 해요. 근데 누가 봐도 지금은 캐파 수주가 많기 때문에 이 수주를 빨리 소화하고 신규 수주를 더 받고 수주가 꽉 차서 계속 2년 동안 받은 수주를 꽉 차면은 그 수주를 추가적으로 더 받기에는 제한적인 상황이잖아요. 주문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은 2년 기다리셔야 돼요. 그럼 이제 다른 기업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빨리 물량을 소화하고 또 추가적인 수주를 계속 유지를 하고 더 수주를 늘리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캐파 증설이 필요하다. 근데 대한전선도 고민을 하고 있겠죠. 미국에서 영업법인은 있습니다. 미국도 영업법인이 있는데 생산법인은 없어요. 그럼 결국에는 한국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배에 바로 이제 초고압 케이블도 배에 바로 실어가지고 미국으로 보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송배전망 이런 것들도 배로 이제 실어서 보내는 것들이다 보니까 근데 바로 이제 미국에서 생산해가지고 바로 줘버리면은 그 납품하는 시간도 줄일 수 있고 유통 비용도 낮출 수가 있고 경쟁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미국 사업에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결정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한전선도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언제 나올지는 제가 내부자가 아닌 이상 모르겠죠. 언제 나올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계기로 세계 각국의 신재생 에너지 주목을 받으면서 국내 전선업계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초고압 케이블이라든가 그 원전이죠. 원전 사업에 대한 초고압 케이블 그리고 풍력 그리고 태양광 케이블이라든가 그런 뭐 인프라 통전 케이블 송배전 인프라 이런 쪽도 있고 SMR 시장 확대 뭐 이런 것들도 있다 보니까 전선 뭐 해저 케이블 같은 경우에서는 풍력을 짓는다라고 하는데 해저 케이블이 없으면은 뭐 거기 이제 놔둬야 되잖아요. 전선을 이제 공급을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전선을 보내야 되는데 해저 케이블이 없으면 전선을 못 빼잖아요. 생산을 하는데 전력을 만드는데 보내질 못하면 필요가 없는 거니까 풍력을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초고압 케이블이라든가 가공 케이블 이런 것들도 계속 앞으로는 유지는 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선 시장은 앞으로 계속 풍력주들이 올라가는 만큼 계속 부각이 될 거고 태양광에 대한 전력 케이블 이런 것들도 계속 수주가 들어올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주는 계속 유지가 될 거다 이렇게 보이고 광 케이블도 이것도 인프라잖아요. 5G 이게 투자가 코로나 때문에 좀 글로벌적인 투자가 좀 주춤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슬슬 광 케이블에 대한 인프라 투자도 좀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기사들도 속속 나오긴 하더라고요. 이 광 케이블에 대한 부분들은 뭐 전선 케이블, 전력 케이블보다는 조금 경쟁력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인프라가 다시 인프라가 미국 쪽에는 긍정적이겠지만 인프라 확충을 시키는 것들에 대한 영향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광 케이블에 대한 부분들 수요를 기대를 해볼 수는 있으나 전력 케이블만큼 중요도는 높진 않다. 이렇게 냉정하게 따지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선 전력기기 산업도 턴어라운드를 시작을 한다. 자, 초고압 전력선을 생산을 하는 LS 전선, 대한전선, 일진 전기, 빅3 전선 수주 잔고가 지난해 말보다 17%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다. 수주는 계속 유지가 되고 유지가 계속 이제 들어올 것이다. 수주 잔고 증가 추세를 이어가면서 지난해 말 4조 원을 넘어섰고 올해 들어서도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는 모습들이다. 결국에는 수주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대한전선 입장에서도 최대 실적이 확인이 됐냐 이거예요. 수주가 들어온 거는 꽤 됐는데 이전 같은 격자가 좀 나고 있었던 상황들을 같은 상황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고수익성 프로젝트가 진행이 좀 밀렸었죠. 이연이 됐다 보니까 최대 매출, 최대 영업이익 이게 확인이 됐냐 이거죠. 고점은 아직 확인 안 됐습니다. 실적은 수주가 계속 들어오면서 캐파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최대 실적이 얼마냐 이런 것들이 확인이 안 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최대 실적을 찍으면은 그때가 이제 고점이고 지금이 실적 고점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그 시점이 주가도 이제 차익 실현이 장기적으로 좀 나올 수가 있겠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서도 아까 설명을 좀 드리긴 했는데 얘도 보면은 얘처럼 이렇게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고점이 어디냐를 향해서 계속 주가가 움직였잖아요. 결국엔 실적이거든요. 실적. 고점이 어디냐? 2021년도, 2022년도가 고점이다. 그럼 2022년도에 대한 부분들을 2021년도 반영을 시키고 난 다음에 2022년도가 실적의 고점이구나 라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서 차익 실현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서는 아직 실적의 고점은 확인이 안 됐다. 수준이 계속 들어와주고 있고 이제 정상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게 저는 장기적인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수주가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해서 최대 100% 공장 가동이 되는 것들을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앞으로도 이제 캐파를 좀 늘린다.
뭐 미국 쪽으로 거점을 좀 확대를 시킨다. 그렇게 되면은 실적에 계속 실적 증가 그런 기대감들도 반영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글로벌 좀 장기적으로는 말이죠. LS전선도 그렇고 대한전선 같은 전선 업계니까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은 LS전선의 업황 뭐 이런 것들이 대한전선도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업황 호조의 투자 확대, 에너지 수요의 투자 확대, 친환경 에너지, 북미 대규모 인프라 투자, 통신선 수출 증가되고 있고 대만 해적 케이블 추가 수주도 기대가 되는 상황들이다. 수주는 계속 들어온다라고 하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걱정을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케이블 수요 증가, 공장 풀가동해도 못 따라간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리는 게 이 부분이에요. 아무리 수지가 많아도 이걸 소화를 못 시키면은 아무리 내가 밥을 많이 먹고 영양가가 높은 음식을 먹어도 내가 흡수를 못하면은 그냥 다 이제 결국에는 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표현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그러니까 수주를 소화를 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거점을 생산하는 거. 아무래도 대한전선도 호반이 뒷배로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뭐 추가적으로 뭐 투자를 하겠다, 뭐 생산 거점을 늘리겠다 이런 소식들이 추후에 아마 손익계 하나를 막 때려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한번 방문을 해가지고 탐방들도 다니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기회가 되면 한번 가서 좀 물어보고 싶긴 해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정보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아직까지는 좀 제한적인 게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한전선까지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